삶을 뒤흔드는 마음의 고통, 공황장애. 최근 10년 사이 60대 이상에서 공황장애 환자가 4배 이상 증가한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누구나 겪는 불안이 알고 보면 공황장애였을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인들이 많이 걸려서 유명해진 공황장애. 요즘 50대 이후분들에게도 많이 생긴다는데 공황장애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특별한 원인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불안 증상, 공황발작이라는 게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를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40대 이후에 많이 생기고요. 40대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책임감을 많이 가지는 시기라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어렸을 때부터 있던 증상들이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재발이 되는 경우도 많아서 생긴다고도 보는데요. 공황장애는 발병도 재발률도 높은 편입니다. 남성의 비중이 좀 높을 때가 있는데요. 30, 40, 50대의 남성들이 그 시기에 여성보다 유병률이 높습니다. 저도 가끔 가슴이 뛰고 식은땀이 날 때가 있는데 공황장애 초기 증상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앞에 가면은 가슴 뛰고 식은땀 난다고 그런 증상만 있다고 공황장애라고 하지는 않고요. 공황발작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들을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13개 정도의 조건 중에 4개 이상이 갑자기 10분 내에 최고조 팍 나빠지고 그 뒤에 괜찮아지게 되거든요. 13가지 한번 쭉 불러드려 볼 테니까 4개 이상 포함되는지 한번 보시죠. 1. 두근거림, 심박출의 증가. 2. 땀이 많이 납니다. 3. 손과 발 그리고 몸이 떨린다. 4. 숨이 막히거나 답답한 느낌. 5번째는 질식할 것 같은 느낌. 6. 가슴이 아프거나 압박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7. 메스껍거나 뱃속이 불편합니다. 8. 어지럽거나 쓰러질 것 같은 느낌. 9. 비현실적 느낌, 자신의 3인칭화라고 하는데요. 나 스스로가 아니라요. 멀리서 딴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걸 2인칭이라고 합니다. 10번, 미쳐버리거나 자제력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느껴진다. 11번,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12, 지각 이상, 감각이 이상하거나 둔한 느낌이 나거나 따끔거립니다 하는 것들을 말하고요. 13, 몸에서 열이 오르거나 갑자기 오한, 으슬거림이 느껴짐. 몇 가지 정도 있으십니까? 이 증상들 중 4가지 이상이고 증상이 표현한 것처럼 굉장히 격렬하게 불편감이 극심하게 있을 때 공황 발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10분 내에 최고조, 완전히 피크를 찍는 거죠. 확 나타났다가 한 20분, 30분 내에 대부분은 소멸되고 없어지고 다시 정상 상태가 됩니다.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공황장애는요,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며칠 상간 혹은 몇 달에 한 번씩 나타날 수도 있고요. 한 번 딱 그랬다 그래서 공황장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호랑이를 갑자기 길에서 만나면 아까 말했던 증상 다 나타날 거예요. 한 번 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신체적 이상과 무관, 심장병이 있다거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닌 상태여야 하고요. 그에 해당하는 검사들을 했을 때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정상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심장질환, 갑상선 기능항진증, 간질발작, 저혈당, 빈맥 이런 증상이랑 헷갈릴 수 있는데 연관이 없어야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죠. 공황장애는 어떤 분들에게 많이 생기나요? 공황장애의 정확한 원인은 사실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5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민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이 되겠죠. 두 번째는 유전적으로 부모나 일가 친척 중에 공황장애가 있는 경우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고, 세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경향성이 있을 때,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발생하기 쉽다고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실제로 뇌의 기능 자체에 변화가 있을 때 생길 수 있고, 5번째는 최근에 연구를 해봤더니요, 어릴 적에 큰 충격을 받았을 때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상실되었다, 이별을 했습니다 같은 정서적인 큰 이벤트가 있었을 때 커서 공황장애가 생길 수 있어 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이때의 경험들은 1에서 17세 사이, 굉장히 어릴 때의 경험도 공황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공황장애는 한의학에서 뭐라고 봤었는지를 얘기해보면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요, 감기울결, 심담허겁, 심음허증, 신비양허라는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그 스트레스에 대한 요인을 마음이 약해져서 쉽게 두근거리고 불안한 상태가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이 원래 체질적으로 그런지
아니면 문제가 생겼는지, 내 몸은 정상인데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했는지에 따라서 나눠온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공황장애의 직전 단계부터 정신건강 상태의 정상, 신경계통들의 정상화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게 됩니다. 공황장애는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유전적인 문제가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생기기 쉽다. 양방에서 얘기하나 한방에서 생각하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황장애가 발생할 때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양방의 경우에는요, 약물 치료가 메인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벤조디아제핀계라는 것들을 복용하는데 진정, 최면, 항경련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유발을 해주게 됩니다. 다낙스, 알프라졸람 이런 계통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발작을 감소시킬 수가 있는데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의의 판단 하에 사용량을 조절하시면서 드실 필요가 있고요. 이 외에는 한약 복용, 침치료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고 긴장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하는 근이완요법, 호흡법, 명상, 행동인지요법 등을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 공황장애도 혹시 유전이 되나요? 세상 질병 중에 유전이 아닌 게 별로 없습니다. 유전성이 있어요. 일촌 친척, 우리 친형제, 자녀, 부모 중에 한 명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면 공황장애가 발생할 위험도가 40% 정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유전자에 대한 결과도 계속 연구되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아서는 유전적인 요인이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공황장애를 좀 확률을 낮추고 싶으면 스트레스를 줄여줄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 운동하는 거, 충분히 깊게 자는 것, 명상이나 요가 같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을 시행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시간 관리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면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여유 있게 잡고 행동하시는 것도 좋고요.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를 낮춰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의 약물들을 사용하는데 차로 드실 수 있는 것만 소개를 잠깐 하자면 향부자, 치자, 연자육, 대추 같은 것들을 차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향부자, 치자, 연자육 전부 다 어떤 식으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기전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교감, 부교감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됐을 때 편안하게 해주고 두근거리거나 불안한 증상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목적의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거에서 한 번씩 드셔보시는 거 괜찮고요. 이걸로 낫는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불안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한 잔씩 해야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급하게 하는 방법 없어요? 그러실 수 있는데 혈자리 눌러주는 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후소음 신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심장 쪽의 질환을 조절하는 역할의 혈자리들입니다. 협심증, 불안, 두근거림, 신경쇠약에 놓는 혈자리가 있어요. 저도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잠을 못 자요, 저는 너무 불안해요 하실 때 많이 놓는 자리인데요. 신문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신의 문이라고 하는 건데 스트레스성으로 나타난 증상들을 다 해결해 주는데요. 손목을 이렇게 살짝 굽혀 보시면 여기 튀어나온 뼈가 보이실 거예요. 튀어나온 뼈에 바로 밑에 부분을 보시면요, 살짝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이 움푹 들어간 곳을 손끝으로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눌러주면 교감신경이나 자율신경 계통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도 있고 두근거리는 게 좀 안정이 되거든요. 갑자기 너무 놀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면 이 부분을 10초에서 12초 정도 눌러주시면 되고, 너무 날카로운 걸로 하면 상처나니까 뭉툭한 걸로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불안장애, 공황장애,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